예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돌아왔네요.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. 저번에 타이완의 그 백색공포 시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한 3편 정도 제가, 연속으로 동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, 이번에도 똑같은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.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,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1952년 타이완의 그 누쿠라는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. 저는 이걸 타이완판 보도연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한국 보도연맹 1959년에 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저는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보도연맹과 거의 흡사한, 하지만 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무고한 민간인들의 그 피해보다는 타이완은 엄청 적습니다.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행이겠죠. 다행이라고 하면은 좀 제가 말 실수였고 죄송합니다. 아무튼 그래도 한국보단 그래도 타이완이 약했다. 그래도 타이완 입장에서 그 누쿠 지역의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죠. 자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이야기가 다시 타이완에서 이제 그 화제가 된 것은 2020년 누쿠 지역의 한 찻잎 제조 회사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었다고 해요. 그게 뭐 8월 13일 날 시작했는데 그 한 신문 기자가 거기를 가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사화를 한 그 글을 제가 해석을 해갖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. 자, 1952년 12월 29일부터 1953년 3월 말, 그러니까 4개월간 발생했던 일이고요. 이 사건은 국민당 정부에서 그 노크란 지역에 무장으로 지하 공상 당원들이 숨어 들어갔다는 그런 첩보를 얻어요. 그래서 급하게 군인들을 보냅니다. 파견을 해서 소탕하겠다는 그 빌미로 아주 무자비하고 그 진압을 해요. 그 과정에서 400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. 근데 그 중에 또 공산당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. 자, 400여 명의 사람들이 체포가 돼요. 그리고 당시에 한 명이 그 현장에서 즉결 처형을 당하고요. 그리고 35명이 되는 사람이 재판을 받은 후에 총살을 당합니다. 그리고 100여 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각각 몇 년의 징역을 선고도 받고 감옥에 이제 수감을 하게 됩니다. 그것이 누쿠 사건이라고 하고요.
누쿠 사건 기념비도 거기 근처에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놨다고 해요. 자, 오늘의 그 이야기, 한 명의 주인공인데요. 피해자 팡핑 회이라는 분입니다. 근데 이분의 그 손자 되시는 분이 판스첸, 이 분이 자기의 경험을 비춰서 관람객들에게 그 특별 전시회에서 설명을 해주는 그 일을 하셨대요. 그분의 그 이야기를 여기에 실은 겁니다. 그 기자가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판핑 회이라는 분이 원래는 농사꾼이었대요. 그리고 취미삼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었고, 그 당시에, 아니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촌민들이 농사를 짓고 광부 일을 업을 삼고 사셨대요.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 판핑회의는 농사꾼이었고요. 아무튼 근데 그 당시 촌에 정육점이 하나가 있었대요. 그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이제 고기, 대부분 촌민들이 이렇게 고기를 사가지고 가는데 돈이 모자르거나 뭐 돈이 없다고 하면,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정육점 주인도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외상장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적고 뭘 사가지고 갔다, 가격은 어떻게 됐다 하고 고기를 그냥 가져오는 거죠. 그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돈으로 이제 주든지 뭐 하는 거죠. 자,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외상장부가 있습니다. 그 판핑웨이라는 그 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다가 자기 이름 적고 고기를 가져온 거예요. 그리고 대부분 촌민들도 그렇게 했겠죠. 자, 그 외상장부가, 정육점에 있던 그 외상장부가 이 사건의 도화선이 돼버리고 맙니다. 저도 좀 의문이기는 해요. 자, 외상장부, 이것이 갑자기 돌연 지하 공상당원들의 명부로 둔갑이 돼버려요. 자, 생각해보세요. 외상장부 안에 적혀져 있는 그 사람들이 지하 공상당원이었겠습니까? 아니죠.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. 근데 무슨 근거로 그 장부에 있던 사람들을 지하 공상당원이라고 국민당들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 갔을까요? 참 어이가 없죠. 근데 한국의 보도연맹도 거의 그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그 무고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고 뭐 처형한 거예요.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. 참 보도연맹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타이완판의 보도연맹이라고 저는 함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 연상이 되고요.
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판핑 회의라는 분이 일한다고 집을 나갔어요. 그 후에 갑자기 행방불명이 됩니다.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, 이 사람이. 근데 8년 후에 귀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요. 돌아왔는데 문제는 글쎄요. 판핑웨이가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해요. 그런데다가 이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들까지 또 나타납니다. 그 촌에. 그 가족들한테도 감시를 하고 또 판핑웨이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감시가 시작을 해요. 그러면서 그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당하죠. 당연히 그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 판핑웨이라는 분이 안 되겠다. 이러다간 여러 사람 피해를 당하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니 나 혼자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감시와 고통을 안 당하겠지 생각을 하고 산속으로 그냥 홀로 숨어버립니다. 그리고 초가집 하나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본인이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고 그리고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뭐 이러다가 이제 평생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. 언제 세상을 떠나셨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그 촌민 대부분들이 다 피해를 입은 거예요. 그런 그 관련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 뭐 아들, 손자 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또 책을 쓰시기도 하고 또 뭐 매체에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. 자, 아무튼 그 판핑의 아들, 그러니까 파스센의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판짜오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외상장부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. 그렇지만 찾을 수 없었다. 근데 그분의 그 추정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촌민들이 추정을 하고 있었겠죠. 아마 이 외상장부는 소각이 되었을 것이다. 왜? 국민당 정부에서 그 증거 인멸을 하고자 소각을 했을 것이다.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그 파스첸의 아버지, 뭐 판핑의 아들인 파차오선이라는 분은 여전히 이
두려움을 떨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시회에 참가도 못하고, 그 다음에 인터뷰 요청도 했지만 끝까지 안 하셨다고 그래요. 나는 얘기 못하겠다. 두렵다. 이러면서 그 손자, 아들인 팔스센이 대신 그 특별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에게 자기의 그 이야기를 말을 하고, 또 누쿠 사건에 대한 설명도 하고, 이런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이런 아픔,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과 타이완 너무 흡사한 근현대사를 겪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이 한국과 타이완의 그 역사가 되게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